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야외에서 제가 걸으면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예쁜 단비가 오늘 충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쁨에 오늘은 이제 이 야외 소식을 비를 맞으면서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야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나와 보니까 여기 이제 철쭉인가 연산홍인가, 그렇죠, 이게 아마 연산홍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이게 조팝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팝나무하고 사촌인데, 꽃 모양이 사촌인데 실제 사이즈나 이런 거는 다르죠. 이 조팝나무는 주로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이고, 일명 쌀나무라고 하는 이 팝나무는 좀 큽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참 요즘은 보기 좀 힘들어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박태기 나무라는 겁니다. 박태기. 어릴 때 저희들이 울타리로 많이 이제 접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접하기 어려웠는데 있네요. 예, 여기도 뭐 다양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제 수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먼저 이런표가 있습니다. 복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5월에 가지 끝에 꽃이 3개씩 달리며 일어났습니다. 예, 조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서 제가 그냥 이제 어차피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힐링입니다. 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제가 건강에 관해서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건강학 강의하신 분들이 좀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고 황수관 박사님 우스막 강의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너무 그 건강을 챙겨 주시려다가 우선 강의를 너무 많이 다니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사람 만나는 걸 조금 줄여라 하는 얘기도 있고, 일도 줄여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뭘 선택하시든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긴 한데, 보니까 벚꽃이 이제 여기는 좀 있고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예, 요것만 아주 좀 오늘 비바람이 아주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확연히 대조가 되고 있죠. 네. 예쁘네요. 빛 속에 피어 있는 벚꽃,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벚꽃은 벚꽃인데 붉은색이죠. 붉은색 벚꽃인데 이게 벚꽃이 이 벚나무가 아닐 겁니다. 아마 꽃 형태는 벚꽃입니다. 혹시 제가 틀리면 아시는 분 댓글을 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러면 벚꽃나무 길을 걸었어. 자, 여기에 웅덩이에 원래 애들이 많이 놀았는데 오늘은 오리가 안 보입니다. 애들이 비 오니까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안 보인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있는데. 오리 날답니다. 오리 날다. 예, 날아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물 자연이란 것은 다양성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화려한 벚꽃만 보여드렸는데 딱 2주 만에 이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의 그 황량함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거는 또 겨울을 맞이해야 되고 이 벚나무는 이제 꽃이 지면은 이제 열매가 달린다는 새로운 희망을 또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다릅니다. 오늘은 그 법륜스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설법을 들으러 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죽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 보면은 DNA 유전자 자체가 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때 되면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요즘에는 의술로서 이제 늦추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연명치료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그 서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또 연명치료를 안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말씀은 살아있을 때 잘해라, 잘하고 굳이 애터지게 뭐 정말로 활동하기도 어렵고 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뭘 차들이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리가 여기 있습니다. 새끼도 있고 애미 2마리에 지금 새끼가 3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옆에도 있네요. 저기 꽥꽥 샀습니다. 저기 또 많이 있네요. 여기가 오리들의 소위 헤비타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 서식지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또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은 이렇게 울타리용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거 보면 이 사철나무인데 저게 컬러가 이제 골드 컬러입니다. 금색입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홍과시도 그냥 뭐 한 과거에는 20-30% 붉은색이었는데 잎이 지금은 이제 거꾸로 70-80%가 붉은색이고 20-30%가 약간 초록색을 내는 그러한 수종으로 변했죠. 그런 거 보면은 제 인간의 그 기술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저기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 대나무가 있습니다. 저 대나무가 참 그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대나무 집 앞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집에 놀다 보면 바람 소리가 싸납니다. 취하죠. 근데 저게 이제 죽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리고 저 대나무 용도가 아주 다양하죠. 창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구니, 소쿠리라고 하죠. 그런 거 만드는 거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또 집을 지을 때도 기둥 옆에다가 벽을 이제 연결하는 연결 용도로도 쓰이고 아주 다양하게 쓰여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난로 쪽에 이제 계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용도가 적습니다만, 대나무는 제가 베트남 가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보다 뭐 직경이 한 2-3배 정도 큰 그런 대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대나무의 생장도 달라지고 또 품종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제 하니까, 다이어트 요즘 제 얼굴을 보고 다이어트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인스턴트를 아예 뭐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2-3kg씩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운동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이 제일인데 이거 말고는 뭐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스크린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칠까 말까 정도인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산책, 뭐 때 되면, 기회 되면이죠. 기회 되면 한 10분, 뭐 많으면 2, 30분 이 정도 하고 맙니다만 비가 오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옆에 이제 운동기구들이 요즘은 정말 잘 되어 있죠. 참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옛날에 동창회 갔더만은 동창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차가 수십 대가 운동장에 주차를 딱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이래 차를 전부 몰고 동창에 올 줄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전부 이제 거의 마이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승용차가 1000만 대가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뭐 1.3인당 성인에 있어서는 거의 뭐 2인당이 아니죠. 거의 1.5인당 한 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합차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벚꽃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저기 걸려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주던 벚꽃들이 저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한날의 영화 아름다움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이 보면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가는 거 보면 참 인생도 유난, 그죠? 순환한다 할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또 외가리가 외로이 있네요.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저기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우리 시조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도솔천의 구름을 하늘 멀로 날더라도 또 도련님 곁 아니에요. 또는 뭐 하여튼 저 지하 깊은 지하 깊은 계곡 속에 물로 그러더라도 그것 또한 도련님 곁 아니에요 하는 그런 도련님에 대한 임을 향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순환한다는 거죠. 결국은 물이 물로 존재하다가 증발되어서 공기 중으로 갔다가 비가 되어서 내려서 다시 또 흘러가고 바다로 가고 쑥 순환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또 나이 들면은 또 가고 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제 불교에서 윤회설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의 또 영이 그죠? 살아서 또 순환 윤회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옆에 보면 이게 얼치기 완두라는 풀입니다. 이 잡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가수원 같은 데 심어 놓으면 잡초 방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재래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나무 중에서 이 이게 수양버들이거든요. 이 가지를 쭉 늘어 때리고 우리 사람 개인적입니다만 사람을 아주 시원하게 여름에 해주는 게 이 수양버들입니다. 꼿꼿하게 서지 않고 쭉 늘어져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고고하고 은은한 그런 풍경을 줍니다. 우리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이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늘 찐다고 그냥 베어버려서 많이 서운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중국 가서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우리 여기에 이 수양부들이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배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물이 오늘 제법 많습니다. 오리가 여러 마리네요. 여러 마리가 요요히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찾거나 놀고 있습니다. 까치가 몇 마리 있는가 봅니다. 까치가 뒤에서 짹짹짹 섰습니다. 어이, 반가워. 여기 이제 물에 자라는 것은 이제 억새, 물 억새, 갈대 아니면 억새인데, 요것은 예, 가 이삭이 생긴 형태로 봐서는 물 억새로 보입니다. 참 이 데크 참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물 속에 자라는 자라는 이 수초들을 한번 보십시오. 난이죠, 난. 뭐 우리는 육지에 있으면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난은 제가 이름을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부들리라고 하는 식물인데 부들부들 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딱 뭉쳐서 근데 지금은 막 완전히 그 이삭이 저렇게 흐늘흐늘 솜이 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바람 불면 막 날려가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낙동강 지금 또는 뭐 사대강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수초들을 심으면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그 부유 성분들 인이라든지 질소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데 아주 유해하다 하는 거죠. 여기 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아주 무성하네요. 아주 멋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못이 있으면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생태계가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미꾸라지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개구리도 있을 거고, 못이 풍 뛰었습니다. 저거는 아마도 물고기일 겁니다. 뭐 붕어라든지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섭지라고 하는 것이 참 하는 역할이 참 크죠. 이제 섭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섭지하면 오리입니다. 우리 섭지하면 여기 놀다 저기 갔습니다. 섭지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창녕 우포 늪이죠. 그 람사르 축제라고 하죠. 그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 저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여튼 이제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벼농사 지으니까 농약 비료 많이 치니까 강과 하천이 오염되니까 농사 짓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습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습지를 조성하고 나니까 거기에 온갖 류의 새들이 날아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강 하천이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필터링된 이제 물이 내려옴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해지니까 도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거기 이제 새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또 연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리가 내려옵니다. 야, 너 어디서 오는 거니? 완전 오리 날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버린 벚꽃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아름답던 벚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썩으면 이제 다시 또 양분으로 되고, 야, 오리들이, 야, 뭐하니 너희들? 야, 대단합니다. 여기 일명 뷰 포인트, 뭐 비스타 포인트 하는 정도로 잡아도 될 정도로 멋집니다. 이 데크 참 잘 해놨니. 근데 조금 높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물이 이 데크까지 올라와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실 때도 최대한 무릎을 굽히시지 말고 가능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동하시는 게 관절, 그러니까 연골이 없으신 분, 제가 연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릎에 이제 연골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벤치도 있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저는 시골에서 살고 싶지만 만약에 뭐 도시에 산다면 이렇게 벤치도 있고 운동도 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모니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지고 눈이 피로도가 정말 큰데, 이렇게 쫙 한번 한 20-30분 정도라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시원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소위 공원이 주는 역할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에서 금연하면 흡연하면 과태료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예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양부들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마 공원 조성할 때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제 뇌를 컨트롤하고 그 뇌에 컨트롤된 뇌가 행동으로 가고 해서 긍정된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사물을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사물을 또는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요즘 저기 캠핑카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캠핑카 뭐 캠핑하는 장소도 아닌데 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 캠핑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오토 캠핑장이라고 거기서 그냥 숙박을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또 출퇴근도 거기로 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옛날처럼 꼭 집에서 다녀야 된다, 뭐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요. 예, 오늘은 이제 비가
거의 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깨끗합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정말 우리 이제 산불도 이제 다 지나가 자동으로 다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자주 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이제 인력으로 안 되니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도 깨끗하게 이제 정화가 되었고, 물도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 이제 도로에 이런 이물질들도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그게 어디로 가노? 전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순환의 연속이고, 바다는 이제 우리 육지의 4분의 3을 표면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과 같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죠. 자, 오늘은 그냥 산책하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비가 온 이후 이제 벚꽃이 거의 진 상태 장면들을 설명이라기보다는 뭐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주저리 얘기를 읊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또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